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로는 5.2만 불을 넘었고 한화로는 7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이었던 시대가 별로 없었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청산맵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52K 위를 뚫고 지나가면서 숏 포지션이 아주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축되는 라인들은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52K 위로는 숏 포지션이 많이 없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설 연휴부터 급등을 하면서 전체 OI도 같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OI는 지난번 불장 때만큼의 OI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도 다시 재진입을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현물 선물 관계에 있어서 다시 현물에서 선물로 사람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점점 더 불장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9천억 정도가 개인들에서 세력으로 넘어가게 된 정말 큰 청산 사건 이슈 이후에 오랜만에 이 알트코인들도 펀딩 레이트가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시 사람들의 관심도 투심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알트코인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참여자들이 탐욕을 가지고 점점 더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뭐니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GBTC가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GBTC로 인해서 하방으로 압력이 작용을 하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기다렸던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하루에 거의 10,000개 정도 가까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2,700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손바뀜이 일어난 뒤부터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10만 개 이상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피델리티가 안달이 났어요.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는 수량 자체가 피델리티랑 블랙록이 처음 시작할 때는 큰 차이가 없었고, 한때는 피델리티가 블랙록보다도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볼륨량 자체가 더 많았던 적도 있었는데,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피델리티가 드디어 어떤 수를 쓰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수수료를 인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0.75%를 받던 수수료를 0.35%, 절반 이상 내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더 흥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흥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이 수수료가 인하가 된다라는 건 아직 돈이 들어올 것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수료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허들을 더 낮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때 더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0에서 1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듯이 비트코인을 살 수 없었는데 살 수 있는 게이트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0에서 1이 됐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고 뒤에 있는 수많은 돈들이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걸 봐야 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파급력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금 ETF를 매수하고 거래하던 사람들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TF 관련되어 있는 넷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넷플로우가 굉장히 높게 플러스가 많이 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많이 옮겨지고 있다. 정말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있고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아셔야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GBTC 손바뀜 일어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고 나서 가지고 있는 평균 금액이 42K 라인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더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처음부터
참여한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벌써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불장이 되면 알아서 사람들이 이 코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 불장과까지는 다르게 이번 불장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새롭게 사람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일어날 것이고, 불장이 더 위로 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이 안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되고, 왜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는지, 이걸 바라보고 있는 세력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전 영상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해서도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되고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지부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38K를 찍고 그다음 올라왔던 횡보하는 시기였죠. 그 시기를 딛고 나서 비트코인은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 플러스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GBT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이 던져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투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뛰어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코인베이스에 많이 붙어 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주가도 큰 폭의 상승을 했었고, 코인베이스 주가 같은 경우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대표 거래소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탁도 코인베이스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래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코인베이스 주식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아주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저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CPI가 며칠 전에 발표가 됐을 때 2.9%보다 높은 3.1%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급냉을 했었는데요. 그것 말고 연준에서는 이 CPI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코어 PCE입니다. 이 코어 PCE가 PPI 발표 이후에 수정이 되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해가지고 2.7%까지 빠질 거다, 이렇게 닉 티밀하우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닉 티밀하우스 같은 경우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아주 큰 폭의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연준이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과 같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시그널들이 돈이 더 자산시장으로 몰리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 안타깝게도 현금만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뿐만이 아니라 코인시장도 너무나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초조해지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성향이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는 상태인 거죠.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시게 되면은 큰 폭으로 최근에 많이 던졌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의 밸런스가, 채굴업자들의 밸런스가 많이 꺾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 압력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93%가 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프로핏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고 하면은 플러스인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비트코인이 7천만 원 시대에 저희가 접어들고 있는데, 비트코인 7천만 원 시대 때 유명해진 채로 영상을 찍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이었던 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체 비트코인의 거래일 중에, 그러니까 5만 2천 불이죠. 하나로는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시기가 오직 125일 동안 트레이딩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125일밖에 없었던, 달수로는 석 달에서 넉 달밖에 없던 기간이에요. 정말 비트코인의 긴 역사 속에서 이 125일밖에 없던 트레이딩 기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 말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물린 사람들은 이 125일 동안 거래했던, 이때만 거래했던 사람들이 물린 거거든요. 이 위에서 거래했던 사람들이 93%가 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프로핏을 보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이 숫자가 큰 게 아니라 이 7%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고작 125일 동안 거래가 됐었는데, 그때 전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 중에 7%가 여기서 거래를 했다. 의미하는 바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직도 전고
신고점 전이에요. 아직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고 오늘 영상에서 남겨놨습니다. 그럼 7천만 원이 넘는 비트코인의 가격의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영상에서 주구장창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려서 어떨 때는 지겹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었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DCA를 해야 된다, 코인을 밀려서 팔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는 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비트코인은 알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점, 비트코인이 그리고 알트코인이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할 이 지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타임 하이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타임 하이까지, 그러니까 한화로는 8,200만 원 정도가 올타임 하이예요. 근데 이미 7천만 원을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도 아니고 10몇 %만 더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올타임 하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좋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잘 아셔야 되는 게, 김치 프리미엄이 아직 2%, 3%대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보시게 되면 김치 프리미엄이 2%에서 3%대 너무나 낮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고 코인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량지표 통계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준비를 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심리적인 거 말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것들은 비트코인의 연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실제로 뽕대로 봤을 때도 이 뽕대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몇 번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올타임 하이까지 가기에, 과거 올타임 하이까지 가기에도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뒤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트코인을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저도 가지고 있고 정수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비트코인의 포모가 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멤버십에서도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을 많이 무시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비트코인에 대한 포모가 오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잘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미리 준비를 해야 남들이 시작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알트코인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목, 인사이트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제 말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의도하는 게 아닌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너무 좋아하고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과거에 이게 쉬워요. 유튜버분들이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모으세요 하는 건 쉬운데, 그게 아니라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일부 좋은 알트코인들을 담아야만 합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좋은 건 오케이, 다 알겠어. 그러면 좋은 알트코인들을 고르기 위한 최소한의 안목이라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바이낸스 체인 코인보다 솔라나가 시가총액을 역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 리플이 아직도 시가총액이 6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리플의 미래, 저는 리플이 정말 큰 일을 하고 있고, 결제망,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고 각종 음모론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미래 건강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결제 시스템의 미래 리플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를 정말 결제 시스템을 내가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리플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시가총액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한 번씩 띄우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BNB 체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은 겁니다. 하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2배 이상 가지도 않았는데 시가총액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물량이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리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알트코인을 볼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을 봐야 되는, 그걸 공부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요. 리플을 비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 오늘 영상 특히나 리플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용을 한 거지 직접적인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 꼭 아셔야 되고요. 자,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올타임 로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걸 봐야 되고, 동시에 고래들은 알트코인들을 크게 매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언제 모아야 되느냐, 저는 늘 말씀드려요. 그냥 정해진 기간 1분기 안에 그냥 기계적으로 나눠서 DCA 하다,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선호되지 않으신 분들 같다고 하면은 스마트 DCA라고 해가지고 1주에서 한 달 동안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밑으로 가격이 빠졌을 때 DCA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DCA하는 방법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로 괜히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DCA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본인의 방법대로 기간 안에, 내가 정한 기간 안에 잘 준비를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제네시스 어제 영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파산한 제네시스가 비트코인 GBTC를 팔 수 있다라는 거를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코인 시장이 일부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게 더 높은 가격에서 하락이 와가지고 가격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린 명심을 해야 되고요. 그냥 예측하지 말고 DCA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운트 곡스도 조만간 이 코인 시장에 한 번 정도 바람을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스마트한 DCA를 하실 분들은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는 거고, 그냥 그래도 어차피 전 고점보다 더 위에서 이 변동성이 오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냐, 나는 그냥 DCA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DCA를 기간을 정해서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코인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코인들, 현금만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초조하실 거잖아요. 이 DCA,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내가 코인을 가지면서 자산이 늘어날 때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많은 공유, 제 멤버십 좋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